안녕하십니까. 예.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고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인카페입니다. 무인카페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여긴 서울이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할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왼종일 상담 전화만 하고 나니까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밤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이제 8시가 되어가는 시간인데 다행히 빨래랑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여튼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제가 또 오늘은 한 끼도 밥을 먹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뭘 준비해서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안 먹을 수 있으면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오늘 안 먹으면 꽤 클 것 같은데 어저께도 운동을 꽤 했어가지고 여튼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마 계속 말을 안 하고 했어도 한 요만큼씩만 내비치고 이제 다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의 이거 답답한 이야기를 듣지만 저도 답답한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음악 감상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그냥 모든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 짜증나고 그럴 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듯이 내가 왕년에 놀았던 것처럼 좀 그런 데 가서 놀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아주 오래는 아니고 그때 당시 어릴 때는 길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기를 내자마자 이제 알바를 시작한 곳이 룸사롱이었어요. 템프로는 아니고 점인데 거기서 꽤 오랜 기간 일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때 이미 텄었어요.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바텐을 할 때는 바텐 별거 아니고 술 내주고 컵 닦고 그것만 하는 건데 뭐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계부는 따로 이제 카운터 언니가 이제 하는데 컵을 닦으면서 저희는 맥주를 계속 제공하니까 맥주가 항상 몇 짝씩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걸 그냥 따서 빨대로 꽂아놓고 빨대를 연결을 해가지고 빨대로 마시면서 컵을 닦았어요. 고개 숙이고 손님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데서 컵을 닦는데 고개가 이렇게 내비치고 제가 그렇게 술을 마셨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20대 생초반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막 끝나가지고 이제 그때 시기라 혈기 왕성할 때죠.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아가씨들 거기서 막 접대하는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바텐도 하고 이제 보조도 했어요. 웨이터라고 사람들은 웨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부장님이 웨이터고 그냥 보조인데 그 보조 일을 하면서 막 여기에 막 3층 쟁반탑을 싸가지고 막 양손으로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맥주 막 3짝씩 들고서 뛰어다니고 바쁠 때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문화를 안 접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접해요. 그냥 형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석훈아 한잔하러 갈래? 그러면은 그런 데로 돌아요. 재밌는 게 저희는 점 5라서 템프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급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 이거를 여성분들도 시청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웃긴데 많이 차이 나요. 그냥 대충 템프로가 스카이라면은 점 5는 수도권 지방대 그리고 이제 벌떼클럽이라든가 단란주점으로 이어지는 이쪽 그쪽은 거의 그냥 지방 듣보 이런 느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급이 많이 차이 나요. 정말 많이 차이 나는데 저는 점오 있었는데 진짜 템프로 다니는 사람들은 찐 부자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있던 데서
있었던 그 거기에 업소에 이병헌 씨, 서세원 씨, 영화배우 박상민 씨, 제가 실제로 본 사람들 목록이에요. 그리고 뭐 씨름단, 농구단, 막 삼성 부장, 삼성에 다니는 부장 뭐 그런 사람들도 왔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점으로 와요. 이런 사람들도 점으로 오는데 템프로를 가려면 어느 정도 급이 올까요? 그쵸? 급이 달라요. 아예 거기 진짜 템프로는 진짜 돈이 그냥 그냥 하루에 1,000만 원을 써도 그 다음날 2,000만 원 들어오는 그런 애들이나 다닐 수 있는 거야 사실상 템프로는. 그럼 제가 이제 점호에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쓰는 건 이제 그보다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돈을 내가 아무리 벌어도 거기 위로 가서 쓰기에는 버거워.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 번 그렇게 쓰고 나면 월급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보다 하위를 이제 주로 갔겠죠 당연히. 그런 문화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는 한번 그런데 겪어보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옆에서 젊은 여성분들이 막 술을 따라주고 막 말 맞춰주고 막 오빠 말 다 맞다고 해주고 막 그런 걸 한번 겪어보잖아요. 제가 어릴 때 느낀 건데 술은 이렇게 마셔야 하는구나. 저 진짜로 그 어린 나이에 급을 느꼈어요. 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 점 모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에 한 분이서 와가지고는 양주 하나 시키고 맥주 3병에 뭐 아가씨 한 분 이렇게 옆에 놓고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싼 것만 마시고 그렇게 가도 그때가 벌써 25년 전, 24년 전 그때인데 그때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만 마셔도 6, 70만 원이 그냥 나갔어요. 지금 시세로 하면은 3, 400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최소. 그때 그런데도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저희는 딱 5일 근무를 운영을 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진짜 너는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거지 싶고요. 한 달에 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어떻게 2차 비용도 있을 테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이 진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대학교에서 뼈 빠지게 막 공부하고 뭐하고 그렇게 가서 돈을 쓰는 건 이런 데 와서 돈을 쓰는데 막상 제가 그때 일을 하면은 제가 한 달에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이 벌었었어요. 제가 가장 못 벌 때도. 그리고 더 벌 때는 이제 대기업 부장 수준으로 벌었고 400 이상 벌었으니까 당시에 한 달에 그렇게 벌었다 보니까는 그때 세상이 되게 만만하게 느껴졌어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인데 돈을 물 쓰듯이 써. 그냥 열심히 살아서 분명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생활도 뭐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겠지만 그리고 연예계에서 서세현 씨만 해도 엄청나게 탑급이었잖아요. 연예계에서 당시에 개그맨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세상살이 뭐 그냥 별로 뭐 야, 이건 그냥 뭐 운빨이구나 성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 생활들을 겪으면서 느낀 거예요. 되게 버릇이 잘못 들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 버는 돈을 다 모았으면은 엄청난 그거였을 텐데 그러진 않았으면서 주제에 맨날 버는 족족 다 막 나이트에서 쓰고 달랑 가서 쓰고 네,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런 거를 다행히 제가 이제 그런 거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봤으니까 아예 밑바닥을 다 봤으니까 그 라인에서. 그런데 남자들이 한번 그런데 맛을 들리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파민 분출이 차원이 달라요. 특히나 이제 여자친구가 됐건 와이프가 됐건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있는 저는 그때 어릴 때 왜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는데 이런 데를 왜 오지 싶었는데 어릴 때 당시에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풀고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완전 느낌이 다르니까 자기가 대접받는 느낌 뭔가 높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해주도록 여기서 접대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호스트라는 게 그런 거구나 서비스
거잖아요. 어쨌거나.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걸 겪고 나면은 진짜 거기를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돈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잊지를 못해요. 더 가진 돈을 다 영끌 끌어 모아서라도 그런 데를 가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이제 용역도 다녀봤잖아요. 일당 일을 하는데 일당을 일주일 내내 열심히 다녀서 모아요. 일당 다녀서 모은 돈으로 그 자기가 가는 단란주점에 찍어놓은 아가씨가 있어. 그 아가씨를 지정으로 해놓고 그 아가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는 거야. 돈을 그렇게 벌어서. 뭔가 한심스럽기도 하면서도 안타깝고 불쌍한 게 차라리 집구석에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외로움을 그렇게 풀고. 낙이 그냥 살면 낙이 딱 그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돈 모아서 그 젊은 아가씨 한번 보러 간다는 그 자체가 돈을 뭐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지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딱 하니까는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때 당시 볼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지나갔죠.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그 도파민의 분출이라는 게 차원이 다를 텐데 단순히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향락과 쾌락이 완전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최고의 최상급 쾌락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한번 꽂혔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요. 자기가 일은 놓치고 가정은 놓치더라도 그 쾌락은 못 놓쳐. 사람이라는 게 한번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은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한 분이 또 그런데 되게 많이 꽂혀가지고 돈을 막 때려 붓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근데 그거를 당장에 끊으라고 말도 못 하겠는 거야. 그 느낌을 아니까 저도.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그걸 멀리할 수 있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일을 해봤으니까 밑바닥이 뭔 줄 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아무리 내가 그 아가씨들한테 뭐 아무리 잘해주고 막 찔러줘봐야 자기가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게 안 되고 이게 재력이 안 되잖아요. 뭘 유지 못해요. 절대 유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거는 직업이니까 그런 거지 외부에 나와서 따로 이렇게 단둘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잖아요. 달라요. 사람이 달라져. 처음에는 직업적으로 대할 거야.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나한테 뜯어먹을 게 없어진다 싶으면 달라져. 그거를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아니까 애초에 그냥 그런데 뭐 환상 가져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걸 아니까 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멀리할 수 있었는데 참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에서 요즘에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요. 내가 사실 저는 몇 년이야 벌써 이걸 입으로 내뱉기가 참 쑥스러운데 하여간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10여 년 이상을 저는 거짓 뭐 성직자나 다름없이 그런 생활을 해왔어서 저는 사실상 제가 어떻게 그런 남성 호르몬이 분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가는가 저도 궁금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진짜 쉽지는 않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참다 보니까 원형 탈모가 와서 머리에 진짜 원형 탈모가 와서 여기 막 8군데 500원짜리 동전 두께 마냥 원형 탈모가 와서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맞아봤는데 주사도 거진 효능이 없었어요. 이건 저희도 시도는 해보겠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10살 연상되는 누님하고 연락이 돼서 엄청 동안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분이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밝혔는데 뭐야 이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분하고 무슨 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동생 누나 사이로 그냥 만났는데 원형 탈모가 사라졌어요. 그 누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만나는 동안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누나랑 뭐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같이 밥 먹고 그냥 산책 다니고 그게 다야. 차 마시고. 근데 그것만 했는데 월급 설모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인체의 시비라는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겪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얼레벌레 이렇게 저는 이제 그게 뭐라고 해야 돼, 통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컨트롤이 가능했고 또 웃긴 게 저거 제가 요즘에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술 마시고 혼자 노래방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도 남긴 거거든요. 제가 이 썰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백하고 푸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술을 마시면은 노래가 다르게 나와요. 완전.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넘치는 거야. 막 아무렇게나. 그래서 어릴 때 혼자 노래방 가는 걸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는 또 어떻게든 좀 연출이 이상하게 다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러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전 사람들은 왜 끊어졌냐면 제가 하도 술고장을 부려서 미안해서 연락을 내가 못한 거예요. 술 마시면 또 실수할까봐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술고장을 안 부리기 위해서 혼자 마시면 된다 이 생각으로 혼자서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너무 좋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느샌가 사장님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사장님이 다른 방에 혼자 여성분이 혼자 오잖아요. 제 옆에 이렇게 옮겨놓더라고요, 여성분을. 그래서 뭐지? 그냥 어리니까 그냥 처음 보는 여성분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같이 그냥 좀 놀아볼까? 막 그런데 이분은 어차피 취했으니까 제가 막 악만질러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막 진짜 목젖이래. 여기 목에 힘줄 다 튀어나오게 막 부르니까는 좋다고 막 그러니까 그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갈 때마다 새로운 만남이 이어져. 사장님이 데려오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이렇게 제 방으로 들어오는 여성분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데 노래방만 가면은 그냥 제가 뭐 따로 뭐 그때 당시엔 도우미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아시잖아요. 도우미 부리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난 맥주만 계속 시키고 있는데 여성분이 막 무슨 나이트에서 무슨 부킹이 연달아 이어지듯이 노래방에서 저는 그냥 맥주만 계속 시키는데 여성분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2명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3명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노래방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지. 제가 이건 숨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노래방에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렴풋이 그런 감각 때문에 제가 혼자서 술 마시고 노래방을 가면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감각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느꼈던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게 막 머릿속에 터질 때쯤이면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노래방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이제 오랜만에 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중학교 동창놈이 걔도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우미를 항상 부르는 거예요. 도우미를 항상 불러서 나는 술도 안 마시니까 할 말도 없어요. 어릴 때 그게 좋았다고 나도 술이 취했고 이분도 술이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지. 맨정신으로 이게 노래 부르다 말고 뭐 할 거냐고요. 할 거 없잖아. 저는 사실상 그리고 혼자서 노래만 불러도 상관없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친구가 자꾸 그런데 간 김에 항상 제 옆에도 이렇게 앉히니까는 만날 때마다 사실 마음에 들면 다 번호를 다 받았죠. 번호를 다 받아서 연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에서 제가 손님으로 앉아있는 거랑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 단절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은 딱 막상 노래방에서
비치는 조명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연락하다가 만나러 가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딱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생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던 그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인 거야. 뭐지? 어씨 맞나? 근데 그분하고 날 새도록 술을 마시는데 저는 당연히 술을 안 마셨죠. 이분은 계속 취하니까 계속 더 감성이 폭발하고 이분 또 이제 30대 초반이고 전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 이제 그런 때니까는 이분이 꽂히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집에 안 가겠다. 나랑 같이 MT 가자.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제가 이게 아닌데 나를 그러려고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고 나니까는 확 이건 아니야 싶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도우미들에게 절대 그냥 연락처를 아예 안 받고 완전 단절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저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 알아두셔야 하는 게 예전에 누렸던 그런 쾌락들을 다 포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는 동안에 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신병이 올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셔. 술을 참을수록 우울증이 와서 못 견디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문제가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공감해줄 사람이 있으면 풀려요. 그래서 항상 보통 여자들은 그래서 항상 수다를 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이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이성에게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공감만 잘해도 여성분들은 풀리거든요. 남자들은 달라. 남자들은 그게 동반이 돼야 해. 이성적인 그런 썸씽 스페셜이 딱 추가가 돼야지만이 남자분들은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역시 나도 이제 뭔가 좀 지금 한계치에 이른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 와중에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러는 때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제가 뭐 재산이 수백억대 자산가 정도 됐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거에 빠지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저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이미 한 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한 번 건너갔다 왔는데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여성분들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으셨을 테지만 남성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삶의 활력의 요소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큰 낙이 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끊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술을 끊는다 해도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야 할 거야. 그래서 좀 이성관계도 그런 거 말고 좀 건전하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쉽지 않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아는데 아니 저도 지금 남들이 봤을 땐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이 드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이제 막 단주 시작하고 이제 막 뭔가 여태까지 좀 망가졌던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애틋하겠어요. 네. 근데 정말로 일장춘몽입니다. 정말 해보셔서 알잖아요. 한 며칠만 연속으로 그런 데다가 돈 때려 붓고 나면 네, 통장 잔고가 그냥 말 그대로 통장이 되죠. 네. 그러면 현자 타임 쫙 쓸려나가죠. 네.
저도 다 겪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런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미래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그리고 미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도 가장 송구스러운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실제에서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드려요. 저도 알지만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해내지 못하면은 가는 거예요. 저도 해내지 못하면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좀비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버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나는 좀 그런데 좀 빠졌었구나 그러면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해요.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하고 제가 사실 좀 이 이야기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속에 있는 썰들이 있을 거잖아요. 겪어봤던 물사롱에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실제로 템프로를 가봤더니 차이와 그런 것들 사실 조회수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쫙 도배해서 그냥 썰들을 풀어버리면은 솔직히 상관없을 그냥 재미를 위한 요소로. 근데 언제나 저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 저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현실을 뭐라고 해야 할까, 올바르게 라고 하면 좀 너무 선을 넘었나? 어쨌거나 좀 바르다도 웃긴데 좀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살게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썰을 풀지 못하는 건 아쉬운데, 그런 이야기 썰이 듣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스토리 어마어마해요. 많아. 네, 그런 걸 다 담고 사는 것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추억이란 추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비단 술 문제가 아니시더라도 살면서 내 삶을 안 좋은 길로 이끌 만한 그런 유혹들을 항상 겪으면서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앞으로의 가졌던 목표들, 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만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신다면 좀 참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떠드는데도 뭔가 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썰들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 많거든요. 언젠가 때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영상에서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여튼 오늘 영상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그쳤는데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그쳤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악한 유혹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의 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든 것들 잘 이겨내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